여러분, 서울은 지금 무법천지다.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예요. 보시면 한쪽에서는 술판을 벌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자고 있고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죠. 시민들은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시민들은 걸어 다니는데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것도 말입니다. 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주최 측 추산을 보면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 말입니다. 세종대로를 비롯해서 왕복 8차선을 점거하고 그리고 밤에는 인도로 나와서 이런 꼴불견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 창피합니다. 창피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긴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일이. 그것도 세계적인 도시라는 서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쪽팔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보세요. 참 고수도 안 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이게 서울. 인도에서 노숙하지요. 술판 벌리지요. 게다가 무상 방뇨까지 이게 서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길거리에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고요. 저렇게 많은 인원이 오면요. 건물의 화장실들도 잠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덕수궁 돌담길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오줌도 질질 싸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요. 방법이 없다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조용하기는 할까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소음의 최고 기준인 85데시벨이 일반적으로 소음의 최고 기준이라고 하는데 90데시벨이 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 도심이 이게 낮부터 밤까지 그야말로 꽁꽁 묶여서 어쩔 줄을 모르네요. 평균 시속이 1에서 5km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든지 아시겠죠. 도대체 경찰은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돗자리도 깔고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술판 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는 차고 넘칩니다. 쓰레기가 말입니다. 2.5톤 트럭으로 40대 분량이 나올 정도예요. 100톤이 나왔다는 게 100톤. 이게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민주노총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창피해. 또 한 번의 창피라고 이야기할 만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쓰레기 보세요. 쓰레기. 아이고 뭐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제가 워낙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국민들이 지금 지나가려고 해도 민망스럽습니다. 아이고 진짜 창피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참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 왜들 저렇게 살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쓰레기는 보세요. 100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치우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닐까요? 이거를 치우는 사람도 노동자입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실상입니다. 지금 서울은요 무법천지입니다. 저는 정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라면 모름지기 말합니다. 특정 세력이 저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특정 세력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를 시키면 이거 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아니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금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5월부터 2022년에 보면 170건이나 집회금지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 한 건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냥 그게 법위에서 집회를 하는 것 그냥 묵인했다. 계속해서 하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타성이 지금 젖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경찰은 뭘 하는 건가요? 예. 아니 뭐 도시는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경찰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야간 집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하더라도 추후에 통보하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다. 야, 이게 경찰입니다. 이게. 아니 민중의 지팡이라며요. 국민의 지팡이라며요. 지팡이 맞습니까? 경찰? 저는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타성에 젖어서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대한민국의 기준은요 법치입니다. 한 사람이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요 법치가 바로 설 때 국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법치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요 경제도 무너집니다. 지금처럼 가면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저렇게 술판을 벌리고 노숙을 하고 무단 방뇨를 하는데도 정부가 아니 뭐 정부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경찰이 타성에 젖어서 문재인 정부의 타성에 젖어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경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경찰 자체가. 경찰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말입니다.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보호하는 게 경찰입니다. 그러면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과감한 법 집행이 우리 사회를 안정화로 이끌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튀어나오는데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은 단죄를 해야 됩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과거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재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과거처럼 강제를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기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기본이 튼튼하려면요. 이 공권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요. 그 무법천지는요. 대한민국을 더 창피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발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세상이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끔 저는 강력한 수단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수수방관 내지는 소극적인 대처는요. 결국 사회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망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